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줄리가 핫하네요. 다음이 무슨 뽕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 기사를 오마이뉴스가 딱 받았는데 그걸 대문에 딱 실었는데 실자마자 저기 댓글이 2만 개가 넘었어. 예, 진짜 줄리가 핫하긴 핫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빵 터졌던 게 줄리의 어원이 사실은, 무슨 작가 이름 나오려나? 무슨 애슐리 주드 나오려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얼리였다. 빵 터졌어요. 그래서, 1997년, 98년에 주얼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름이 주얼리야?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러면서 물어보면, 그냥 하다가, 그냥 줄리로 하자.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은 이거 너무 웃긴 거죠.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을 정도면은 얼마나 촌스럽던 시절이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라면.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수정 교수를 데리고 온 게 결국은 김건희를 여혐 코드로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딱 그 말씀대로 포탈이 아예 작정하고 김건희 줄리를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 너네 한번 씹어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가르쳐줄게. 자, 그렇게 딱 줄리를 듣자마자 닭달같이 국짐당에서 논평을 내죠. 이거는 끔찍한 인격살인이다. 김건희는 단연코 유흥주점에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딱 하는 게 정말 자극적인 이 헤드라인이 딱 실려요. 이거 여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김건희를 마치 피해자나 마녀사냥의 피해자로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딱 국짐당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한 여자로서 이 김건희를 봤을 때 한편으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었어. 정말 이게 윤석열이 승인하에 김건희 단연코 유흥주점 근무 안에 끔찍한 인격살인이라는 이 워딩을 윤석열이 허락하에 이게 논평이 나온 거라고 한다면은 진짜 제가 볼 때 윤석열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거의 걸레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열린공감TV는 유흥주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라마단 르네상스라는 단어로 얘기하기 싫어서 거기다 유흥주점을 갖다 붙여서 자기 아내를 그냥 바닥에 그냥 도매급으로 넘겨버린 거잖아. 이겨야말로 자기들이 말하는 끔찍한 인격살인이지. 이거를 남편이 와이프한테 할 수 있다. 온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언론 플레이용으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김건희나 최은순이나 한동훈을 법적으로 방해해 주는 것들은 각자 자기들의 의무가 있으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막았다고 봐요. 그리고 김건희를 막는 게 윤석열을 막는 거지. 얘네들은 어차피 다 경제 공통체니까. 근데 그것들을 제외한 이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해서 말하고 하고 다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짓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정말 와이프로서 자괴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자기 아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머리카락도 보일 수 없게 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이제는 여혐 코드를 가지고 아내를 이런 식으로 유흥주점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잔인한 거지. 이 부부관계가 너무 잔인한 거죠.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김건희는 사실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신한저축은행도 그렇고 국민대도 그렇고 지금 검찰들이 지금 김건희는 다 털어주고 있잖아요. 법원도 보면 커머나 컨텐츠는 다 기각했어요. 이게 단순히 윤석열의 힘으로만 나올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힘들은 2006년, 7년부터 계속됐거든요. 윤석열 만나기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김건희 뒤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거고, 이들이 재산을 형성한 것도 그렇고, 이 여자가 연관되어 있는 쌍용이라든가, 삼부토건도 그렇고, 간단하지 않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이 대변인 논평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997년에는 시간왕사 아니었고 조남욱 회장을 알기 훨씬 전이다라고 얘기했어. 다시 말해서 조남욱을 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김건희가. 근데 아시다시피 조남욱의 접대 리스트에는 양재택도 있고 윤석열도 있고요. 골프 리스트에 무정스님이랑 최은순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김건희도 아는 사이다. 그러면은 이 안에 이 라마단 르네상스 안에 이 조남욱과 이들은 다 함께 얽혀있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범죄의 카리터인 거야, 얘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조남욱이라는 회장을 알게 됐는지 그거를 밝혀야지. 심지어 그 아크로비스타 분양받았던 전상음도 거기 주류대 업자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아크로비스타와 라마다 르네상스 안에 모여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또 재밌는 하나 팩트가 뭐냐면은 2012년에 김건희랑 윤석열이 3월 12일 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16일인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마나 콘텐츠의 이름이 하바나와 코나의 합성어라고 이 여자가 얘기했잖아? 언론 플레이 할 때. 코나는 하와이에 있는 굉장히 그 좁은 지역 이름이죠. 디스트릭트 네임이죠. 삼성의 거대 별장이 있는 게 코나예요, 여러분. 이건희가 아플 때마다 항상 그 해외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하와이에 있는 그 별장이 있는 게 코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이 신혼여행을 갔던 그 기간 3월 10일에서 3월 16일 4일인가 그러죠. 그 기간에 거의 동시에 누가 있었냐? 이건희가 하와이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뉴스 찾아보시면 이건희가 3월 9일날 하와이에 출국해서 16일날 한국으로 돌아오거든요. 딱 그 일정이 윤석열, 김건희랑 겹쳐요. 삼성도 삼부토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삼성과의 연관성은 도저히 이거는 제가 볼 때 부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건희, 홍라희 이쪽과의 연관성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무르익었을 때 제가 완결편으로 한번 진짜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 주말에 갑자기 윤석열, 이준석 커플이 탄생하면서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장르가 뭐지? 이거 심파야, 멜로야? 이거 비엘인가? 아니 무슨 사이코 드라마도 아니고 이거 뭐지? 진짜 이준석이 결국 이 새치의 혀 외에는 행동으로서 자기를 관철해낼 수 없는 행동력이 없다라는 걸, 추진력이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딱 이 사건이죠. 결국은 이준석의 운명은 새치의 혀를 빼놓고는 현실 속에서 윤석열의 꼬붕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그거 외에는 제가 볼 땐 논평할 가치도 없어요.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저는 이제 많은 사건이 있지만 제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지난주에 이재명 지사가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의아했던 게 왜 이걸 똑같이 사과를 하지? 민주당이 수도 없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 지사가 또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재명 지사가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윤석열이 받아치면서 청와대 사과도 받아오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이 사과는 과연 그러면은 중도층을 확장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누구 말대로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사과를 통해서 훼손된 공정에 대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거, 사과를 하는 거, 마치 부동산 사과하듯이, 그것과, 그러면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털다가, 그 사람이 털어서 안 나오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고 그 아픈 와이프며
애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일기장까지 전부 다 뒤져서 그 시골에서 받은 그 봉사 표창장 하나 가지고 몇 달을 끌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다 고스란히 흘리면서 극도의 자극적인 내로남불, 뭐 스카이캐슬하면서 끌고 갔었던 이 검찰의 수사, 거의 대부분이 무죄로 나왔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사과하고 이재명 지사가 사과함으로써 결국은 윤석열과 이 윤석열 이 검찰들이 자기들이 이 한 인간을 잡기 위해서 했던 이 거악, 국민이 준 권력을, 공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썼던, 자기들의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이 거악의 행태는 그러면은 용인받아야 되는 거냐. 조국의 내로남불이나 조국의 모순 때문에 그 조국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 지금 언론의 행태와 검찰의 행태는 그러면은 다 합리화되고 용인받을 수 있는 거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버리면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윤석열 반응처럼 그냥 계속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누구도 어떤 언론도 어떤 검찰도 사과하지 않아요. 조국에 대해서 한 짓에 대해서. 윤석열은 오히려 살건수 얘기하면서 이제는 대권 주자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결국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서 윤석열과 검찰들의 이 거악을 합리화시켜주면서 결국은 윤석열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근데 거기서 왜 이재명 지사가 이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낙연이나 이런 인간들과 닮은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악수가 나오는 거거든. 얼마든지 이재명 지사도 검찰에 당하기 때문에 이걸 되치게 할 수 있거든. 그 조국에 대한 이 공정의 훼손, 내로남불, 386의 위선, 민주진영의 위선, 이것도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 거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 검찰권의 남용과 불법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검찰이 이제 끝내 정치의 정점에 들어온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계속 사과해버리면 결국 얘네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건데 이걸 왜 하냐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재명 씨한테 득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사과해서 민주당이 얻은 이득이 있나요? 이걸 계속 시키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재명 지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편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저기 첩자인 것 같은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출 권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검찰이 허락하고 검찰이 용인해야만 다 누구 한 사람도 다 선출할 수 있고 검찰이 싫다고 하면은 사투리 8촌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잡아서 패댕이 쳐버리고 그 사람 그냥 마녀사냥 해버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면 끝인 건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선거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민주당한테 왜 180석을 몰아줬어요?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검찰한테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길 거고 그것을 정당화시켜 줄 거면 그 부분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사과만 하면서 이걸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수십 번을 사과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왜? 그 조국의 이 한 개인으로서의 문제와 이 검찰권의 거악은 이 두 개가 같이 병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왜 일방적으로 사과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도층 확장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 대형 스피커들이나 우리 진영 유튜버들은 사실 이낙연 비난할 필요가 없어. 수박들 비난할 필요가 없어. 늘 선거 때가 되면 평소에 수박들 비난하면서 결국은 본인들도 하는 짓이 똑같거든. 이게 과연 이재명이 이기는 방식인가? 이재명을 위한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 이 사과를 시킨 사람은 반드시 이재명 지사가 빨리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